그렇지? 거기 누울 시간이 있는 게 부럽다. 그러니까요. 그 뭐냐 소고기라면 있는 거 되게 맛있는데. 응, 불꽃이 하는 말한 거예요? 또 아니야. 정말? 아니. 이소라. 하지 말고 그냥 자, 소고기 먹는 하자. 독립과 정석. 유진아, 잠길 좀 준수 좀 깨워줘. 하자. 독립과 정석. 이거 유형이 많지 않아서. 이게 또 기호로 보면은 선생님 하기 싫게 생겼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학생이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난 솔직히 이거 기억 안 났어. 이거 어른 됐을 때. 나 이제 대학을 다니고 다시 이제 강사 일 하려고 이제 다시 이제 복습을 하니까 나도. 근데 얘가 기억이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개념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이 식은 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2년, 3년 지나고 나서였으니까. 근데 지장 없어요. 사실 저까지 몰라도. 무슨 말이냐면 독립은 여러분이 이미 독립이라는 뜻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독립적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냥 혼자 그러니까 마이웨이인 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 B가 A를 했으면은 우리가 저게 원래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A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B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독립이면 A가 일어나는 가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확률이 똑같아지는 걸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거랑 똑같아.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게 1대1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인 거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독립이라는 거는 결국은 A랑 B와 관련이 1도 없어서 A가 일어나든 말든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B가 그냥 독립적으로 자기에 대한 확률이 그대로 나오는 걸 독립이라고 하고, 그럼 만약 계산을 했어. 계산을 했는데 조건부 확률을 한 거랑 그냥 PB를 한 거랑 똑같으면 그거 독립이에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종속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심플하지? 왜? 문경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독립이랑 종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가 주머니나 제비뽑기에서 뭐 뽑아야 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뽑을 때 갑이랑 을이 뽑으면 갑이 뽑은 거에 대해서 을이 영향을 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두 개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있어. 그럼 처음에는 확률이 반반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예전에 뽑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녹색깔 뽑으면 내가 간식 준다 라고 해서 바로 뽑아 만약에 뽑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가 뽑을 때는 이제 4분의 2니까 뭐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의 확률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얘가 초록색을 뽑았어, 예주로. 나이스. 이따 줄게, 그래. 이따 줄게. 그래서 초록색을 뽑았어. 너 뽑으면은 여기서 예준 선택지가 있어. 이거를 다시 넣을지 말지야. 근데 만약에 내가 간식이 막 무제한이야. 그러면은 야, 너도 2분의 1로 뽑는 게 이득이니까 다시 넣어주는 게 같은 반 애들을 위해서 이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간식이 나 근데 간식 두 개밖에 없어. 흩어서 두 병을 줄게. 하면 예주가 다시 안 넣어야지. 하고 안 넣으면은 얘가 3분의 1이니까 다시 그거를 가져가는 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예주가 다시 넣는다면 그 다음 사람이 뽑을 때 예주가 무슨 색을 뽑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2분의 1에 대한 확률이 유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져갔어. 그럼 예주가 무슨 색깔 공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그 뒷사람이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 되느냐 3분의 2가 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종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구했던 경우는 종속인 거겠지. 조건부 확률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봐야 돼. 얘가 공을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 제비를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문제에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잘 보고 이건 독립이구나 이건 종속이구나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제에서 문장을 읽고 그러면 A 교 B가 하고서 이렇게 읽어봐요. 뭐야 왜 이거지? P A 교 B가 아까 전에 우리가 곱셈놀이를 배웠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PA에다가 PB가 A를 곱한 거, 또는 PB에다가 PA가 B를 곱한 거, 둘 중에 하나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독립이라면 조건부 확률이지만 A가 일어나든 말든 결국은 PB가 A는 PB로 바뀔 거예요.
마찬가지로 PA와 B는 B에 상관없는 거니까 PA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 교 B가 결국은 PA랑 PB를 곱한 걸로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성립을 한다면 아 이거 뒤에 종속이 아니구나 독립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달랐어 다르면 아 얘 둘이 종속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독립과 종속이 훨씬 더 쉬운데 종속은 방금까지 우리가 풀었어. 조건만 활용해서. 그럼 당연히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독립을 구분하는 문제가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얘처럼. 자, 그래서 얘가 사건 A, B가 독립이래.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P, B와 A는 그냥 A에 상관없이 B에 대한 확률이 나올 테니까 얘는 P, B랑 똑같아요. 근데 P, B는 문제에 나와있는 거.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P, A와 B는 B에 상관없이 A에 대한 확률이니까 얘는 그냥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풉니다. 간단하지? 그래서 우리가 144부터 146, 145까지 이거 두 개만 일단. 결국은 저거야. 그래서 얘가 상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1번도 P, B여, A인데 A에 상관없으니까 P, B여랑 똑같아요. 1에서 빼기만 하면 되겠죠. 프린트만 하고. 비와? 비와요? 왜 비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나한테 역으로 물어봐? 잠깐, 너 시험 언제야? 저희 시험 언제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당황했어. 찐당황. 숙제 별로 안 많으니까 해오고 이따가 숙제 제출한 거가 시점에서 보여줄게. 쌤, 저 지각할 것 같아서. 놓고 왔어? 아니요. 집에서 해왔어요. 버스 기다리고. 아, 채점을? 네. 이해가 느렸어. 버퍼링 세게 만났네. 그냥 수요일이요. 라면 직장에서 막혀가지고. 보통 대부분 다 멘디스 막히지 않나? 아 근데 진짜 그 학점은 좀 풀긴 했거든요. 근데 수학은 그냥 보자마자 뒤통수에 물 한 개 100만 개 끼우고 100만 개. 이게 뭐지? 100만 개 너무 많아. 뒤로 돌려? 너네 교과서에서 교과서 유사 문제니까 풀어와. 교과서 유사 문제는 대단한 데 있는 문제야. 다 불러야지. 144번. 다음 시간에 그거 문풀 바로 할 거예요. 질문 다 맞을 거라서. 그 경우의 수부터 다 있어요. 경우의 수부터 확률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가 학교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잘 하는지를 또 내가 또 봐야 돼서 경우의 수부터 뽑았어요. 자, 그래서 144번부터 바꾸려면 6분의 5, 5분의 2, 10분의 1, 2분의 1. 그 145번은 곱해보면 돼요. 근데 곱했을 때 1번은 똑같은데 2번은 달라서 1번은 독립이고 2번은 종속입니다. 그 146번은 자 이건 일단은 문제를 보고 얘네들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먼저 판단을 할 건데 자 양공선수 A, B가 관역을 맞출 확률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지? A는 A 실력대로 B는 B 실력대로 해서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에요. 그냥 독립이라고 써놓으면 되고 그럼 PA 교 B를 구한다면 독립이니까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워야 돼. 확률이 0.0, 0.8이라고 나와 있어서
A 교비는 그러면 얘가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PA는 0.6, PB는 0.8이니까 곱하면 0.48이 되겠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줄 겁니다. 자, 재료 필수리 6번 같은 걸 더 어려워하더라고. 재료 막 더 어려운 거는 잘 풀었는데. 자, 얘는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교집합을 구해서 그게 A랑 B를 곱한 거랑 똑같은지를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서 PA랑 다 구할 거예요. PA랑 PB랑 PC를 다 구해줄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얘를 먼저 정리를 하면 일단 표본 공간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A, B, C를 각각 표현을 하게 되면 A는 홀수율이 나오니까 1, 3, 5가 되고 B는 3 이하가 나오니까 1, 2, 3이 돼요. 그 다음에 C는 2 또는 5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2, 5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확률에서 나타내면 PA는 그러면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 PB도 2분의 1, PC는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구해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구할 거냐면 이번에는 교집합을 구할 건데 A와 B, A와 C, B와 C를 구해줄 거니까 A와 B, A와 C, 그리고 B와 C에 대한 교집합을 다 구해줄 거예요. 곱사건. 자, 근데 우리가 A 교 B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1, 2, 3, 5 4개가 들어있으니까 6개 중에 4개라서 얘는 6분의 4가 되겠죠. 약분하면 3분의 1. A 교 C는 1, 3, 5랑 2를 합치면 마찬가지로 1, 2, 3, 5가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6개 중에 4개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 B 교 C는 얘네 둘 합친 건데 1, 2, 3, 5니까 또 4개여서 얘도 6분의 4니까 확률은 3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다 구해줄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교집합이잖아. 합집합이 아니라. 미안해. 다시 할게. 이거 곱사건이니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했던 거 있죠? 이번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얘만 지울게요. PA 더하기 PB에서 PA 합집합 B 빼주면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PA랑 PC랑 더한 다음에 PA 합 C 빼주면 돼요. 얘는 PB랑 PC 더한 다음에 거기서 B 합집합 C를 빼주면 돼요. 우리가 합집합 구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라서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방금 내가 다 구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비교할 거냐면 A 교 B에 대한 확률이랑 요거 두 개를 곱한 거랑 똑같으면 독립이 되고요. 다르면 종속이 돼요. 그걸 해주는 건데 정말 노가다거든요. 그냥 대려 이거를 만약에 내가 풀려고 주면은 대려 이거를 더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어렵다기보다는 건드릴 때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무조건 그 확률에 대한 교집합, 즉 곱사건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곱한 거랑 똑같아지는지를 봐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니은이랑 디귿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148번을 할 건데 얘가 동전이거든요. 얘가 좀 더 나아요. 얘가 좀 더 비슷히 8만 하면 돼. 비슷히 8만. 그러니까 똑같이 곱한 게 곱사건이랑 똑같이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1번에 독립인 것만 고르면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니은. 한 개 정도를 3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8이거든요. 222여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앞면인 거를 다 해줘야 돼서 4개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가 앞면이라고 고정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올 수 있는 게 2 곱하기 2니까 A는 확률로 따지면 2분의 1이에요. PA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가운데에 나오는 게 앞면이라고 고정해놓고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속해서 앞면이 2번만 나온다는 거는 앞, 뒤가 나오거나 뒤, 앞이 나오거나 인 거거든요. 그건 2개밖에 없으니까 쟤는 4분의 1이에요. A, B, C하니까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교집합을 구할 때 이거 살짝 노가다기가 약간 있긴 한데 그 A와 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앞면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가 앞면인 거기 때문에 2개밖에 없어요. 하고 앞, 뒤. 2개밖에 없고 그래서 얘가 또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와 C는 동시에 만족하려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면서 2번만 연속해서 앞면이어야 되니까 앞, 뒤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A와 C는 교집합이 8분의 1. 그 다음에 B와 C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면서 2번이 연속해서 앞면이어야 되는데 얘는 앞, 뒤, 앞 둘 다 돼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에요. B와 C는. 그래서 얘가 똑같이 4분의 1 두 번 나오게 되면서 디귿이 답이 아니게 되고 기억과 니은만 독립이 됩니다. 곱해서 성립하는 게. 이해 안 되고 있는 사람? 좀 귀찮지 근데? 네. 좀 귀찮아요. 왜냐면 이거 다 해야 되잖아. 앞, 뒤 나오는 거랑 해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은 있어요. 그 위에 거는 종속입니다. 그 윗문제. 147번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가 독립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립이고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걸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쪼개주는 작업을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죠. 풀이법을 2가지 제시해드릴게요. 2개가 있어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 그냥 얘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을 곱하기로 쪼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곱하기로 쪼개게 되면 A 여사건이랑 그리고 P, B랑 곱했더니 그게 2분의 1이었다 라고 세울 수 있어요. 그지?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교집합을 했는데 그게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P, A 여사건이랑 P, B의 여사건을 곱하면 걔가 6분의 1이다 라고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들어있는 게 A의 여사건, B, B의 여사건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임의의 문자로 치환을 해요. PA 여사건이 A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PB가 헷갈리면 B여로 해도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B라고 놔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PB의 여사건은 자동으로 1-B가 되겠죠. 이거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B 집어넣고 A 1-B를 집어넣으면 얘 식이 바뀌게 되는데 얘는 A에다가 얘는 AB구나. 얘는 AB가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1-B가 6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 마치 등비수열 때 했던 것처럼 요 2개를 나누기를 해줘도 되고요. 그럼 A가 없어지잖아. 나누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B를 없애서 A가 2B분의 1이다로 만들어서 2B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어도 B값은 나오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P,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B값이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저 두 번째 있는 거 보자마자 여가 있으니까 드모르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드모르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자, 다 똑같이 나올까서 여기 다 맞춰줄게요. 자, 여기서 이걸 보고 드모르간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얘가 6분의 1이라는 거는 여사건이 되기 전 A 합사건 B 이 상태일 때가 6분의 5였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저기 왼쪽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대로 보지 말고 근데 우리가 A여 교 B는 B교 A여로 바꿀 수가 있게 돼서 얘는 B-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여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이 합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합사건을 이용해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A 합집합 B에서
A를 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집합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다면 P, A, 교 B를 나는 합성권에서 A를 뺀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가 6분의 5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얘가 6분의 5예요. 통분하면 얘가 6분의 3이 되려면 얘가 6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PA가 6분의 2, 즉 약분하면 3분의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아직 이 조건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덧셈 정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로 바꿀 수 있겠다 해서 바꾼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넣으면 PA 합집합 B는 6분의 5예요. 여기 6분의 5 집어넣고 그 다음에 PA는 방금 3분의 1이라고 구해놨죠. 3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A 교 B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냐면 독립이기 때문에 PA, PB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PA가 3분의 1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얘를 3분의 1 PB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에 3분의 1을 넣어서. 그럼 방정식이지. 모르는 게 PB밖에 없는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분의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6분의 2가 넘어가는 거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겠죠. 얘 넘어갔어. 그 다음에 남은 게 PB 빼기 3분의 1 PB인데 이 앞에 3분의 3이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 PB가 되죠. 그럼 PB만 남기기 위해서 2분의 3을 양변에 곱하면 이 PB 값은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집합의 연산 위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쟤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은 아니고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집합의 연산을 복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면 우리한테 익숙한 방정식, 연립방정식이든 뭐든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집합의 연산도 이제 좀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느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쉬워요. 근데 다들 여기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한 거에 비해서는 얘가 더 나은데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149번은 좀 많이 쉽고요. 너무 쉽고요. 149, 150 두 개 할게요. 맨 마지막 문제는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어서 왼쪽 복사기가 사용 중입니다.
다음이 예준은 테이블 봐. 안 보여. 안 보여서 그래. 150번만 쓰려고 하는 방법이? 하고 있었는데 어깨로 스르륵 149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거는 질문하면 수업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0번만 하게 되면 일단은 얘도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흔한 걸로 하면 되는데 얘는 사실 이게 더 편해요. 일단 우리가 PA를 안 순간 PA 6건을 알 수가 있어서 PA 6건이 10분의 7이다 라는 거를 먼저 구해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곱하기니까 두 개의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PA열랑 PB열을 곱한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5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A 6건에 대한 확률이 10분의 7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B의 6건은 5분의 2에다가 7분의 10 곱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PB는 7분의 3. 끝.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대칭차집합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A-B가 어디인지를 칠하면 여기예요. B-A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대칭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차집합으로 표현해놨다라고 해서 이걸 대칭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얘가 의미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익혀두시면 돼요. 고등수학 하에서 나랑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에서 교집합 뺀 거, B에서 교집합 뺀 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얘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독립사건의 확률 이거는 그냥 식 안 쓰고 바로 계산할게요. 식 이제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곱하기를 사용을 하면 돼서 자, 1번에 값을 모두 합격할 확률은 그러면 당연히 합격 확률이 4분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값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불합격에 대한 확률은 4분의 1이 돼요. 마찬가지로 을도 표현을 하면 을은 합격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죠. 얘는 3분의 2예요.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1번에 둘 다 합격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이 합격을 했냐 못했냐가 을한테 영향을 전혀 안 줘요. 그래서 얘네 둘은 우리가 독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모두 합격할 확률이 원래는 값을 A라고 하고 을을 B라고 했을 때 얘가 원하는 게 PA 교 B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쓸 때는 우리가 PA 곱하기 PB를 해야 된다까지 써야 되지만 저는 그거 생략할게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A, 값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이고 을은 3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4분의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식을 써야 되지만 일단은 값은 합격한대. 그럼 합격하니까 4분의 3을 써야 되겠네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을은 불합격이래. 근데 을이 불의 확률은 3분의 2예요. 그래서 요거 약분만 쭉 해주면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적어도, 아니면 적어도가 나오니까 우리 반대를 구해야 되겠다. 그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둘 다 불합격일 확률. 을 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에서 둘 다 불합격인 거니까 4분의 1이랑 3분의 1을 곱해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빼면 6분의 5. 이렇게 계산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것도 굳이 서술형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이거는 다 할게요. 벽어시, 벽어시는 두 개 다 할게요. 대신에 막 연산 쓰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만 쭉쭉쭉 해주세요.
손이 커지지 않을까. 희망을 보이라고? 손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요. 손이 클수록 좋은 거야? 네? 작으면 살이 돼서 그건 맞아. 내가 불편해. 약간 손발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발은 진짜 특출나게 크고 손이 그건 인정. 이좀 발 크긴 해. 몇이 270. 너무 놀라는 거. 아니 근데 제가 옛날에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유리했던 게 저는 손이랑 발이 둘 다 크고 넓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오리발을 장착하고 태어난 거잖아요. 크고 넓으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저 진짜 빨랐어요. 수영할 때. 지금까지 내가 본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 중에서 예주가 발 제일 크고 진짜 신기해. 그냥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발 제일 작은 고등학생 이후부터 제일 작은 사이즈 225까지 갔는데 225요? 저 7살 때 225였는데. 어? 그래서 지금 210이야. 왜 이렇게 작아? 저 8살 때. 발 최소랑 최대가 같이 있네. 깜짝 놀랐어. 진짜? 제 아빠가 발 사이즈가 300이거든요. 강호동이 300이래잖아. 그래서 신기하다. 그냥 여러 대 맞고 이태원 가야지만 신발을 살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네. 우와. 좀 신기하긴 하네. 난 내가 평균이었구나. 근데 제가 라는 걸 느낀. 발이 큰데 아치면은 진짜 돌을 맞아도 안 쓰러지거든요. 근데 제가 평발이라서 오래 못 서 있어가지고 그냥 발 넓은 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장점이 또 있어? 신기하다. 발의 신비. 152번에 1번에 20분의 7, 2번에 5분의 2, 153번은 5분의 3. 근데 이거는 P랑 1-P로 넣고 계산하다 보면 P가 나와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잠시만요. 저기 내려가서 보시면 확률. 자, 그러니까 독립 시행은 뭐냐면 독립 사건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내가 던져. 근데 내가 한 번 던졌는데 그 던지는 거에 따라서 6분의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인 6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6이 나올 확률은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던지는 거랑 태희가 던지는 거랑 유진이가 던지는 거랑 예주가 던지는 거랑 준서가 던지는 거랑 다 6분의 1이야. 그래서 앞 사람이 어떤 숫자가 나왔든 간에 우리가 그건 전부 다 독립적이죠. 근데 독립 시행은 뭐냐면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상황일 때 독립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 시행을 하는 거는 밑에 바로 예시가 있기는 한데 주사위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는 6이 나와야 돼. 제일 큰 숫자는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근데 우리가 사람이 A, B, C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6이 한 번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이 한 번 나오려면 A가 6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리고 B가 6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 C가 6을 띄우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A가 만약에 6이 나왔어. 6분의 1의 확률로 6이 나오는데, 우리는 6이 딱 한 번만 나오는 거를 원해. 근데 우리가 A가 6분의 1의 확률로 이미 6이 나왔어. 그럼 B랑 C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얘는 6이 나오면 안 돼서 그거의 반대인 6분의 5의 확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B가 만약에 6을 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가 6분의 1의 확률로 6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그 외에 6분의 5가 돼야 되겠죠. 6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C도 얘가 6분의 1의 확률로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그거에 대한 확률은 얘네들을 다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의 세제곱은 뭐지? 216에서 25. 근데 얘를 계산해도 216분의 25. 얘를 계산해도 216분의 25. 똑같은 확률이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다 곱하기를 할 거니까 어차피. 다 곱하기를 하니까 어차피 확률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사위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그게 한 번 나올 확률이 총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3번 나오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시행을 3번을 한 거예요. 3명이 한 번씩 했으니까 내가 3번의 시행을 해서
6이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항 정리 때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내가 3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A일지 B일지 C일지를 몰라요. 결국은 내가 A, B, C 중에서 6을 띄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니까 3C 1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 1에 대한 1이 의미하는 게 6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대한 확률이 딱 한 번 나와야 되고 곱하기 그거의 여상권 6분의 5에 대한 확률이 2번 터져서 총 나는 3번을 띄우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5였어. 5C 1이었으면 얘가 한 번, 얘가 4번 이었겠죠. 얘가 만약에 100이었으면 얘가 한 번, 얘가 99번 이었겠죠. 계산은 못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6번 던져. 그럼 우리가 6번 던지는데 저거는 독립시행이잖아요. 주사위 던지는 거는. 그럼 지금 내가 이 6번에 의미하는 건 내가 이거를 시행을 6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짝수의 눈이 4번이 나와야 된대. 자, 그러면 6번 중에 4번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1번에서 세워야 하는 식은 내가 6번의 시행 중에서 짝수가 4번 나와야 돼요. 근데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게 4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번 해서 4번, 2번 합쳐서 총 6번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6C4는 6C2랑 똑같으니까 15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이네. 64분의 15. 우리가 독립시행은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가끔씩 뭐 3의 10제곱이 나오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뭐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그래도 2의 10제곱까지 뭐 3의 6제곱까지는 계산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짝수들이 적어도 2번 나오는데 적어도 2번이 나온다는 거는 반대가 나올 수도 있겠죠. 6번 중에 2번이니까 그럼 적어도 2번이니까 차라리 0번인 거랑 1번인 걸 구해서 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짝수가 0번인 거 한번 해볼게요. 짝수 0번. 그 짝수가 안 나온다는 건 내가 6번의 시행 중에서 짝수가 빵번이 나와요. 근데 짝수가 날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게 0번이고 그리고 홀수가 날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6번 나오는 거겠죠? 그럼 짝수가 마찬가지로 한 번 나오는 거를 구하게 되면 짝수가 한 번이려면 6번의 시행 중에서 딱 한 번 나오게 되는데 걔는 2분의 1이 하나 2분의 1이 6번 이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똑같이 그냥 하면 돼서 64분의 1 얘는 64분의 6이겠죠? 어차피 구할 건데 얘는 약분해놨네. 그래서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그러면 0번인 거랑 1번인 거는 독립적인 거를 배반 사건이어서 이거 두 개가 따로따로니까 더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패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문제를 예처럼 주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자,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진대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거니까 이건 경우를 나눠야 돼. 일단 전제 조건에서 한 개를 던졌을 때 3의 배수랑 4의 배수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3의 배수일 때랑 4의 배수일 때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1번 3의 배수일 때 2번 4의 배수일 때.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의 배수는 3이랑 6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전제 조건으로 6분의 2의 확률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4의 배수는 4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위에 거에서 6분의 2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럼 내가 동전을 3번 던진대요. 근데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쓰냐면 내가 3번의 시행을 해서 그 중에 앞면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2번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1번 나와서 총 3번의 시행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의 배수도 내가 4의 배수면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내가 4번의 시행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와서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3의 배수나 4의 배수는 배반 사건이니까 계산해서 더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항 정리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여서 그거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확률 이거 한 거를 던데 이거 그 나중에 RPM 풀려면 많이 나올 거라서 자,
자, 동작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이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이야. 근데 얘가 8번 던진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자마자 사실 얘는 연립방정식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앞면이랑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회, Y회라고 하면 난 두 개를 합쳐서 8번을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100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20점짜리가 X, 맞지? 이 X회,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인데 10점짜리가 Y번 나와서 나는 100점이네. 100점을 만족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이거 없앤 다음에 가감법 사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돼서 x가 2가 되고 y가 6이 돼요.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앞면이 2번, 뒷면이 6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독립시행에 의해서 나는 총 8번의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2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서 2분의 1이 2번, 그리고 뒷면이 6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거 똑같아. 독립시행 사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 처음에 연립방정식으로 몇 번인지를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서 한 걸음 더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이거 독립시행은 풀어보세요. 이거 하나, 둘, 세 페이지에 총 6문제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웬만하면 주말 안에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뽑아준 프린트 있죠. 경우의 수랑 확률. 경우의 수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다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